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근현대 역사적 상징물인 망대가 아파트 재개발 바람에 밀려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전 복원을 앞두고 지금 망대의 1960년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교도소 탈옥수 감시라고 알려진 망대의 기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새로운 근거도 나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중심에 서 있는 망대. 낡은 외관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짐작만 할 뿐 언제 지어졌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증 사진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춘천 소방서의 전신인 춘천 소방조가 중림동에 있었던 1935년 사진의 망대가 보이지만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시기 인근에는 권진규, 박수근 화백이 살기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52년 춘천 소방서 사진에도 또 다른 망대가 등장했다가 흔적을 감췄습니다. 2년 뒤인 1954년 지금 망대 위치인 약사동으로 이전한 소방서에서도 망대가 등장했지만 다시 사라졌습니다. 최소 3개의 망대가 춘천에 있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춘천학 연구소가 최근 1962년 춘천초등학교 전경사진에서 지금 망대를 발견했고 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1974년 봉이초 졸업식 때 찍힌 지금 망대와는 지붕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같은 망대인 걸로 추정됩니다. 망대가 적어도 1962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형태를 볼 수 있는 기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망대의 기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망대가 춘천교도소 전신인 춘천형무소 내 탈옥수를 감시하는 기능을 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아일가 위치인 옛 춘천형무소까지 200m나 떨어져 있어 외부 탈옥수 감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981년 춘천교도소가 이전한 뒤 망대는 마을 공지사항 전달과 화재 경보 역할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망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약사 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약사동 옛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망대는 이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약사천 수변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중심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존 현 자리에 그냥 보존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망대의 이전 복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금부터라도 기록화해서 역사적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10년 전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한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태백시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전직 유태호 태백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 전 시장은 태백시의 이익을 위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태백시 의회에서 열린 태백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유태호 전 태백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에 대한 시의회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팀장은 태백시 차원에서 유태호 전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고발했습니까? 도장 찍었고 김상철 법무팀장님. 개인으로는 고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관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만 해도 감사팀장은 개인적으로 고발했을 뿐 현 이상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은 10년 전 태백시 산하 공기업이었던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급했던 강원랜드 사회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태백시 현안대책위 등 지역사회가 전 강원랜드 사회이사들의 변호사 비용 10억여 원을 부담하며 도왔습니다. 전 사회이사들은 기부금을 받은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태백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승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아 태백시가 전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태호 전 태백시장은 태백시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2심 또 3심까지 끌고 갔을 경우에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최종 판결이 나면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태백시로 봐서도 실익도 없고 그 이사들한테도 불이익을 계속 줘가면서 전 사회 이사들 역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호 현 태백시장이 과거 도의원 시절 태백시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도 왜 이제 다시 끝난 일을 들춰내냐는 겁니다. 유태호 전 시장도 책임지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실종될 수 있다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좀 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 소송을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서서 일하려고 하고 하겠어요. 이번 고발건으로 지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상호 태백시장은 공식 입장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역 진입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2년 넘게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코레일이 유료화하면서 만종역에서 일어났던 주차 대란이 원주역에서도 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만종역과 달리 원주역 일대는 원주시가 나서 무료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역 진입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도로 양쪽 모두 1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 근처 아직 건물이 전혀 들어서지 않은 택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평소라면 꽉 차 있어야 할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원주역 주변엔 불법 주차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유료로 전환된 주차장엔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원주역이 지어진 이후 2년 넘게 무료로 운영되다가 지난 1일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분에 300원, 하루 최대 6,0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역사 너머 제2주차장은 승객이나 일반 시민은 사용이 금지됐고 역 직원이나 업무용 차량 전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 주차를 하고 다니셔야 되니까 이렇게 유료화할 정도로 이렇게 막 번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계속. 저리? 네. 거기 돈 받아요? 네, 바뀌었어요. 이거 나가야 되겠네요. 차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는데. 주차장은 돈을 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은 적고 배차 간격도 넓습니다. 원주에서 서울은 1시간이면 가는데 역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배차 간격은 한 20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기차를 타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240면 규모의 제1주차장이 전체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원주역 일평균 이용객은 3,000명이 넘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료 주차장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재 주차장 면적으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종역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 보면은 아무데나 막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놓고 하물며 저희들 앞쪽에도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불편하고. 코레일은 원주시에서 단속을 시작하면 불법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종역과 달리 원주역 일대는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불법 주차가 만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8조 원대로 성장한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순위를 보면 기부에 감사 표시로 주는 답례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례품 덕에 지역 업체도 살고 지역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지산 자락의 고텐바시. 경주용 차량 설계로 유명한 일본의 한 기업. 지난해 9월 초고가의 고양납세 답례품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제 자동차에 에어로다이나믹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 섬유로 외장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차를 받으려면 10억 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でも残念ながら、1億円を納税する人がまだいないので、実際に作るということはなくて、まだ設計をしてあるだけということです。 태평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일본의 한 호텔. 일황 내외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온천 호텔입니다. 여기 호텔 숙박권도 답례품으로 인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을 기부를 해야 여기서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다. リピーターの方も返礼品を通じて次ご自分でリピーターとしてご利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이처럼 답례품이 지역 홍보나 관광과도 직결되면서 일본의 시종촌마다 고양납세 답례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 고양납세액은 8조 3천억 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주는 답례품 덕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등장하면서 고양납세액이 급증했습니다. 홋카이도현이 일본 47개 도도부 현에서 9차례나 1위를 차지한 것도 농수산물 등 인기 답례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 13만 명의 야이즈시는 답례품의 가지수가 무려 1,400개에 이릅니다. 新しいお礼の品をいろんなものを業者さんとお話ししながら常にお礼の品を豊富に扱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全国の皆さんから焼津を選んでいただいている大きな要因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ね。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업체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 온양업으로 유명한 야이즈시의 한 수산 가공업체. 참치를 잘게 부순 내기토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납세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기업들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約 10% 上がり、1億円の売り上げが上がりましたね。 50개 점포가 들어찬 야이즈 수산시장. 지난해 10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생산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파는 이 식당의 한 해 매출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의 수산 가공품이 고양납세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もふるさと納税を続けていく中でどんどん会社も成長していくと思います。 일본의 고양납세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은 40만 개에 이릅니다. 답례품이 기부금의 성패를 가르면서 매력 있는 답례품을 만들어 고양납세액을 높이려는 일본 지자체들의 소리 없는 경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에 따라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에어로케이가 운항에 들어갑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오는 10일부터 청주 양양 구간에 180석 규모의 부정기편을 3주간 시범 운항할 계획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매일 오후 3시 55분 출발해 양양에 오후 4시 55분 도착한 뒤 오후 6시 15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후 7시 15분 청주에 도착합니다. 강원도와 에어로케이는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증편하거나 정기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무량판 구조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아파트가 강원도에는 7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설계, 시공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것을 포함해 7개 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LH 단지 철근 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이달 중순쯤에는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폭염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78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 박기왕 의원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과 열실신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 781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에 20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도 최근까지 53명의 온열 질환자가 생겼다며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확산 방지와 신속한 제거, 원인 규명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인제군, 수자원공사와 합동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 등 방제를 우선하고 조류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확산 대응 상황실을 강원도 수질보전과에 설치하고 장기화할 경우 인제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처음 확인된 소양호 녹조는 인제대교 주변 상하류 5km 수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사복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성매매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업소 운영자 56살 고모 씨에게 성매매 알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3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고 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대응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휴게 시설 상태, 휴게 시간 보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 미화 업무, 생활 폐기물 수거, 택배 운송 업무 등 직종별 온열 질환 사고 사례를 배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49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월 5째 주부터 48주 연속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1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